X 양태선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신가요? 관심 많으시죠?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엔비디아가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실적은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AI 관련 주식들의 운명이 걸린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실적 발표입니다.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최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수치를 보면요, 예상 매출은 432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한 수치죠. 그다음에 예상 EPS는 75센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 7분기 동안 이제 하얀 동그라미가 예상치였고 실제로 발표된 수치고요. 위에 있는 게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아래가 EBIT, 손익이죠. 그래서 보시면 7분기 계속해서 다 예상치를 비트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매출과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얼마나 매출에 타격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서스퀘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 약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들은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다들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좋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제재와 관세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중국 매출 영향과 회사의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용 저가형 블랙엘 칩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기존 H20보다 더 저렴한 6,500에서 한 8,000불 정도 가격대의 칩을 출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젠슨 황도 최근에 수출 통제가 실패다라고 약간 도전적인 발언을 했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언급이 이번에도 있을지 조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웰 칩 수요와 출하 시기입니다. 최근 분석가들에 의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블랙웰 선행 주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찰스 수합에 따르면 블랙웰 매출이 지난 4분기에 이미 110억 달러 수준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공급망과 출하 시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향후 가이던스죠. 특히 다음 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25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중국 시장 손실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한 전략적으로 얘기를 좀 한다 하면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자, 그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불 케이스죠.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또한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낙관적으로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럼 목표는 어디냐? 연초 고가죠. 153불까지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153불에서 160불 정도 되면은 조금 부딪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을 때는 발표 후에 계속 상승을 보이는 기미가 있다 하면 기존 포지션 가지고 계시면요, 거기에 한 10에서 15%, 한 20% 정도는 더 싣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즉 예상치에 부합돼서 실적이 나오고, 그렇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끼인 듯한 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주가는 밀릴 것 같습니다. 예상 구간은 최근 형성된 상승 구간에
이제 갖춰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략은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이제 관전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어 케이스입니다. 즉 약세 시나리오죠. 모두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해야 되겠죠. 만약 중국 제한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저가형 중국집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졌다. 하게 되면 좀 시장은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110불에서 115불 대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맥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악재가 많이 쏟아지면은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실적 발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구간에 접어들면 사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더 확보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개별 주식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옵션 내재 변동성을 살펴보면 옵션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식이 한 대략 8% 정도의 레인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첫 반응에 휘둘르지 말라 해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뛰어들지 마시고 좀 흐름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기사도 보시고 뭐 분석 기사도 보시고 하셔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엔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현재 퍼가 64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작은 실망에도 혹은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팔란티어 실적 발표 때도 보셨죠? 주가가 막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뭐 10% 넘게 하락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최근 세 가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추가됐습니다. 첫째는 젠슨 황의 발언이죠. 뭐 실패라고 딱 단정을 지었는데 이런 도전적 발언이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빨리 추격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젠슨 황도 발언에서 중국은 AI에서 뒤처져 있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또한 화웨이를 일컬어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된 리스크는 최근 분석가들이 2025년 하반기가 되면 AI 하드웨어 수요에 약간은 우려가 있다 하는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에 대한 거에서 이제 젠슨 황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얘기할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뭐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항상 되뇌기셔야 됩니다. 포지션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는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한 5에서 10%씩 차근차근 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가는 정하셨으면 꼭 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수를 하실 때도 꼭 분할로 하셔야 된다. 조금씩 서너 번에 나눠서 사셔야 된다 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시장의 예상 반응을 종합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저가형 블랙웰 칩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그리고 중국 매출 타격을 어떻게 상쇄할 계획인지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38년 글로벌 시장 경험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신중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